는 현지 시간으로 5일자 지면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무기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 등 무기 지원을 받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서 이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김정은은 러시아에게 포탄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인공위성 및 핵추진 잠수함 등 핵개발 기술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그러면서 이 북러 정상 간의 회담 계획이 사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공개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이번에도 미 정부가 양국 간의 움직임을 사전 공개해서 이들의 밀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익명의 관리들이 인용해서 지난달 말에 김정은 경호를 담당하는 인원들을 포함한 20여 명의 북한 대표단이 김정은의 방러를 계획하기 위해서 최근 기차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이달 방러해가지고 푸틴을 만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러시아에 더 많이 공급할 가능성, 그리고 기타 군사 협력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북한 대표단은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기차로 이동한 후에 비행기편으로 모스크바까지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정은 경호 인력까지 방러 일정에 포함시킨 것은 북한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당 정보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은 관리들에 따르면 이들의 답사 일정은 약 1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두 정상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고, 이들은 극동연방대학교 캠퍼스를 함께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방경제 포럼 개막식 전날인 9월 9일은 북한 정권 수립 9구절입니다. 또 김정은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사령부 소속의 해군 함정이 정박하고 있는 33번 부두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더불어 김정은은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약 950마일, 그러니까 1500km 정도 떨어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그러니까 동방우주기지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작년 푸틴과 러시아 우방인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이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관리들은 김정은이 평양에서 방탄열차를 타고 러시아 태평양 연안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이 같은 정상회담 계획이 지난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구체화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쇼이구 장관을 만나서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를 하고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요청했는데, 이에 쇼이구 장관이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맞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받는 대가로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첨단 부품 및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입니다. 여기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푸틴은 김정은이 러시아에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보내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러시아가 인공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기술을 북한에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미 관리들은 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또 러시아의 식량 지원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8월 30일 김정은과 푸틴이 무기 거래를 위해서 수차례 친서를 교환했다는 정보를 공개한 바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9월 이후에 미 정부는 러시아가 부족한 탄약 등을 북한으로부터 조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공개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미 정부가 이렇게 매번 미 정보당국의 기밀 정보를 해제해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움직임을 미리 공개해가지고 양국 밀착을 견제하는 의도로 해석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서 실제 북한의 포탄 이전 계획에 대해서 백악관이 미리 경고를 한 뒤로 평양과 모스크바 간의 이전 협력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이 북러 정상회담 계획에 대한 정보는 이전의 백악관 경고 수위를 훨씬 뛰어넘는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획은 미국 정부에 의해서 기밀이 해제되거나 하향 등급 조정도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공개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공식 당국자가 아닌 익명의 당국자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 이는 기밀 해제가 되지 않아서 미 관리들은 회담 계획에 대해서 논의할 권한이 없다 하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급격하게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제안으로 북중러 합동 군사훈련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현 시간을 4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이 연합훈련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이 이날 러시아와 북한의 연합훈련 가능성이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면서 왜 안 되겠는가 우리는 이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2일 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중 연합훈련에 북한이 합류하는 아이디어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6월 동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연합 공중 전략 순찰 그리고 7월에는 연합 해상훈련 북부연합 2023을 실시하면서 해공군 합동훈련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지난 7월 16일 중국이 지난해 러시아와 20년 만에 가장 많은 6차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훈련에 북한도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해상훈련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중러 합동 훈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훈련인 보스토크 그러니까 동방2022 전략지휘본부 훈련을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훈련은 이 러시아 극동의 군광구 지역 7개 훈련장과 동해 오츠크해 해상과 연안 등에서 진행하는 훈련을 위해서 이날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의 함정들이 동해와 오츠크해 해역에 배치됐습니다. 이 훈련은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같은 13개 나라가 참가했습니다. 참가 병력은 5만 명 이상이고 항공기 140대와 군함 60척도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러시아가 주최하는 단일 훈련에 사상 처음으로 6회 공군 병력을 동시에 파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의견대로 북한도 이런 군사훈련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의견입니다. 일단 예상하기로는 우리가 흔히 한미 군사훈련에서 보듯이 지휘부를 통합해가지고 운영하는 군사훈련을 중국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러시아하고의 군사훈련에서도 지휘부 통합이 없는 별도 군지휘부가 같은 장소에서 훈련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러 간 합동 군사훈련을 한미 군사훈련과 대비하는 것조차 마땅치가 않습니다. 또한 북중러 군사훈련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한미일 군사협력과 대비할 필요조차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군사훈련의 기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동시에 과연 중국이 북한을 포함해서 합동 군사훈련을 허락할지도 의문입니다. 이건 중국의 자존심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제안으로 북한을 합동훈련에 포함시키는 것도 북중러 군사훈련 개념이 아니라 중러 해상훈련에 옵서버식으로 참여시킨다든지 또 보스토크 그러니까 동방2022 훈련 때와 같이 다양한 국가 중에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북한을 포함시키는 군사훈련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북중러 삼국 군사훈련이 주는 부담감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추구한다는 이미지를 풍겨줌으로써 그래 안 해도 경제난으로 심각해진 상황에서 미중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매체들에서 오는 9월 9일에 북한 열병식에 최초로 삼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나가도 너무 나간 추측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미일 3국의 밀착을 과시한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대응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추정의 근거인데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특히 이 북러 정상회담이 추진 중인 가운데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9일의 열병식은 북한 내부 단합을 위한 과시 행사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북중러의 밀착 가능성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단지 전범들의 연합에 불과할 뿐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과 푸틴과의 회담이라든지 북중러 군사훈련이 마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자초했다는 식의 본말 전도식의 궤변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화이트는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